소득이 입증되지 않은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건 범죄로서 금융실명제 위반이게 되고요. 국세청에서 알아차립니다. 네, 금융기관에서 2천만 원 이상을 다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세금 여기 국세청에 전하고 어이된 금융 자기의 소득 대비해서 갑작스러운 돈이 생겼을 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장이 찍히니까 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전을 했다면 그 금액이 크게 될 때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라다 이렇게 계좌를 갖다가 추적을 한다는 거죠. 자동 수상한 돈의 흐름을 갖다가 계속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자동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영화를 봤을 때 특정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떤 계좌에 딱 계획을 꽂아줬을 때 일확천금을 맞은 것처럼 노력하지 않고 엄청난 돈이 생겨. 이자 따먹어도 돼. 네 통장에 빌리자 그래.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일단 사법 처리고요. 그 돈을 인해서 사법 처리의 불안 속에 살아야 됩니다. 네. 제발 금융당국이 모르기를 국세청 모르기 왜 모릅니까? 다 알지. 네. 금융소득세가 일단 부과가 돼야 되고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체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안 올라간다면 이건 그렇죠. 가짜 통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짜 통장, 가짜 위조 서류 이렇게 내 타인 명의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발급을 받았다. 근데 거기다가 앱을 깔아주더라. 그 앱조차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 계좌 앱이라 할지라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특정 은행 사이트에 갔는데 어떤 데스크탑을 통해서 갔는데 그쪽이 가짜 은행 사이트래더라. 이런 게 허다하다라는 거죠. 경로를 올바른 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네 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한데요. 그 사람에서 키보드의 우선 신호가 자기네 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무엇을 검색을 해도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현상. 유선 전화로 얘기를 하자면 교환원이 있다면 그쪽으로 어디 있다가 전화를 연결할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특정 뭐 이렇게 그렇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타켓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가능한 이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불순한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 그 돈을 나를 자금 세탁의 창구로 사용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네, 돈 따먹어도 된다.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끽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까지도 다. 그러면 자금 추적을 못하게 되거나 그 자금을 해외로 뺐을 때 우리나라 국식 어떤 거죠. 수사력 또는 또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다. 공조를 한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범죄 자금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재판에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계좌 추적이 이제 죽은 다음에도 10년 동안에도 다 이렇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이렇게 쉽죠. 재판을 통해서 이 범죄 자금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범죄 자금을 입증했을 때 이 계좌가 이쪽 계좌로 흘러갔다 증거가 있었을 때 그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해외 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외에서 그렇게 쉽게 허락을 하지 않죠. 네.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해외에서도 그 돈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다른 국가로 옮겨가지고 했을 때 그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핀테일 수도 있겠는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이나 내 돈을 뿌린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셔야죠. 네네. 그것이 진짜 돈일 가능성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짜 돈일 가능성. 가짜로 통장 만들어주고 가짜로 계좌를 찍어주고 더구나 4명이 아니어서 그 사람이 통장을 이렇게 찍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통장 자체가 가짜로 만들어줘. 위조 서류일 가능성. 또는 이게 스마트폰을 4명이가 아닌 다른 사람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그걸로 내가 자신을 통장 거래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범죄 그렇게 그런 게 있죠. 머리 쓴다고. 그러다 그게 그 앱 자체가 가짜로.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떤 키패드 명령이 전부 다 그쪽 사이트로만 유도가 되는 이런 그런 것도 가능하다. 어떤 하나의 증빙 서류가 아닌
은행에 내 계좌가 있을지라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그렇죠. 이게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 부동산이 내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더구나 타인의 명의인데 내 거라고 한다면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됩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장 깜빵 가셔야 되고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난 나한테 겁을 먹어서 그렇게 하지 않나, 나하고 친하니까 그러지 않을 거죠. 왜 안 해요? 가족 간에도 그런 경우도 많은데, 진짜 돈이든 가짜 돈이든 자기 명의로 된 돈만이 진짜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네 계좌를 빌리죠. 야, 네 명의도 있는데 왜 내 계좌를 빌리냐? 라고 얘기를 해보셔야죠. 그렇죠. 이게 수상한 자금의 가능성. 그 때문에 화근이 나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 내가 이걸 협조를 해서 대포통장 했을 때 화근이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 다 미치게 된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까지 다 재앙. 나는 어떻게 되나? 재앙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돈이 만약 범죄 자금이었을 때 공짜로 같은 범죄 세력으로 인해서 나머지 정상적인 대상까지도 압류를 당하거나 싹 없애버려. 그 돈을 쓴 만큼 나머지 정상적인 자금을 벌금을 매기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몽땅 벌어져 이렇게 파산당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어떤 범죄 조직이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해쳐가지고 흔적을 지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들은 많이 해봤을지도 모르죠. 그런 자금을 애초부터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받아서는 안 되는 거지. 또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엉뚱한 돈이 나한테 어디서 모르는 돈이 나한테 입금이 됐다, 다른 사람 보내주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가 대포통장이 되는 거야. 대포가 돼가지고 대포통장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자금이 이쪽 들어와서 내가 상대방에 이렇게 보내준. 그럼 나는 꼼짝없이 객관적인 증거로서 범죄자로서 인식될 수가,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녹음이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녹음된 것조차도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타인의 자금이 엉뚱하게 나한테 들어오면 그 돈을 보내주라 그러면 잘못 들었다. 은행을 통해서 먼저 은행에도 녹음이 돼요. 은행을 통해서 자신도 녹음을 갖고 있어야 돼. 은행만 믿지 말고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럼 은행에서 알아서 합니다. 네, 알아지겠죠? 네. 그쪽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수상한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다, 거액의 자금이. 그러면 112에 먼저 전화를 거세요. 112에 전화를 걸고 은행에도 걸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할까요? 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사법 처리 당하는. 그 돈을 만약에 내가 꿀꺽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단꿈에 젖어 있겠지만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그 가족은 자신 그 사람을 돈을 넣은 그 사람을 면밀히 감시하면 안 되면 강제라도 가져옵니다. 끝까지 가져오게 돼 있어요. 10년 후라도 타켓이 된다는 거죠. 그때 즉시 그래서 은행에 이게 무슨 돈이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러면 112에 전화를 거셔가지고 미리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입장이면 타인에게 막 1억, 2억, 10억, 물론 그 부자는 그럴 수도 있지만 100억 이렇게 막 뿌리고 공짜로 주실 분 계세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미친 사람 아니고는 거의 없는 거죠. 이자를 따먹어라. 이자를 따먹게 뭘 따먹어. 나중에 다 내 재산까지는 날아갈 수 있고 사법처리 위험에 불안해. 10년이 지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지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건 물론 제가 이렇게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불순한 자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이게 그렇죠. 영화 같은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 자금이 나한테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범죄 자금이 가족에 의해서는, 친척에 의해서는 나까지 족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눈치를 팍 하고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통장이 대폭 통장으로 제공이 되는 순간 나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신고도 못합니다. 내가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거부를 하죠. 전화 기록을 남겨놓고 끝까지 종료하면 어쩔 수 없으면 112 전화해야 됩니다. 계속 끈질기게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관광하게 거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로 그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로 무사히 자금이 빼돌려졌다.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잘게 돈이 쪼개졌으며 나의 협조에 의해서 가족, 친척, 주변 사람 다 쪼개졌고 그 돈이 해외로 무사히 빠져나갔을 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잘 생각하세요. 절대 범죄적인 자금과 사기적인 자금, 그 범죄 플러스 그것이 아예 몽땅 사기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재산임을 입증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잔고를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은 잔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된 거는 잔고 확인이 어렵죠. 은행 가는 척 하면서 미리 준비된 소리를 다 건네는 수 있어요. 위조된 소리를. 사기의 세계라는 건요, 등수능란해가지고 어리숙한 사람은 속여먹기 딱 좋습니다. 통장도 잔고 증명, 잔고 증명을 위조 소리로 주민등록까지도 다 가능한데요. 그래서 부동산 소리까지도 위조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자신이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중대한 거래다 그러면 법무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마시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2차, 3차 그래서 이게 되게 잘못하면 인생 쫑딱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구청이나 부동산 등기소 귀찮지만 가서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신분을 이제 어느 것이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있고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는 온라인이라도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통해서 것을 직접 서류를 띌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거기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류를 인쇄를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라도 그 사이에 어떤 주인이 바뀌어 있거나 그 사이에 가등기가 돼 있거나 그래서 저당권이 돼 있을 때 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하고 나서도 그 시점에 이렇게 등기부가 깨끗한지 그 사이에 등기 저당권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팔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세요. 계약하고 나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또 받아와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세상에는 사기가 많은데 이 사기 수를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다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기술이 이런 다양한 사기술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절차를 밟는다면 보다 안전하게 살거나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거나 내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주변 사람을 믿거나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죠. 객관적인 절차는 거치셔야지. 가족도 친척도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도 재산관계로 정신병원 들어간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제간에도 유산 분쟁하거나 재산 분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객관적으로 서류는 꼭 띄워보고 증거증명은 자기 재산, 자기 명의 아니고는 미치를 말며 타인 명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범죄에 참여해서 선법처리나 내 정상적인 재산까지 제가 없어지거나 그래서 벌금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벌금도 그렇고 추징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파산하게 된다. 금액이 큰 만큼 몽땅 뽕빨거지 될 수 있으면 주의하세요. 범죄 자금은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언론에 나거나
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에게 더 그렇겠죠. 또 그래서 사법체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를 잘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에게 나의 재앙적인 그런 선택을 인해서 재앙적인 판매를 당한다면 재앙 덩어리 아닙니까? 조심하십시다. 네. 그 범죄자금 들어갔다면 다 죽는 거 이제 정상적인 재산도 다 날라가는. 그 범죄자적 입장에서는 그 약점을 가지고 그 다양한 약점을 돈을 뿌려낸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을 거예요. 약점을.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엉뚱한 집 다른 데로 돈을 보내는 아주 사람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그 붙여진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사실을 나한테는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도 노예 상태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약점 잡혀가지고 약점을 잡혀서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약점을 잡힌다는 거죠. 사람을 붙여가지고 조심하십시다. 네. 범죄자금은 손대지도 말고 그것을 계속 종용할 때 112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를 해치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그 정도로 그래서 정 끝까지 안 되면 112 신고하셔야지. 거부를 하세요. 그 자금을 나한테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아는 사람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은행에 먼저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돈이 잘못 들어왔는데 은행을 통해서 해결하십시오. 가족 같은 경우에 해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먼저 신고하셔서 은행을 통해서 다시 돈이 그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끝까지 안 됐을 때 특정 범죄자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막 넣어놓고 나한테 돈 보내달라고 그러고 112 신고하셔야지. 보이스피싱 자금 조심.